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따스한 햇살 아래 잠시 숨을 고르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살아갈 날들을 가만히 그려보기도 하는 그런 오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의 돈을 모아두고 계신가요? 물론 대답하기 곤란한 조금은 사적인 질문이지요. 어떤 분은 꽤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해 두셨을 테고, 어떤 분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예기치 못한 병원비로 고생하랴, 모아둔 돈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태이든 우리는 돈이라는 주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돈은 때로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노년의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마 가진 자의 여유이거나 혹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실 노년의 돈은 중요하지요. 돈이 있으면 내 몸이 아플 때, 내 가족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소한 취미를 즐길 여유를 주고, 때로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이 사실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돈에도 분명 양면이 존재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파리떼처럼 꼬여드는 사기꾼들 때문에 한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돈이 있으면 분명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85년 동안 2천여 명의 일생을 추적 조사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라고 합니다.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고,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버드 연구에서도 행복의 핵심이 인간관계인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압도적인 일위 또한 인간관계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의 열쇠가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는 가꾸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의 실마리를 저는 최근에 읽은 한 권의 책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책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의 내용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속에서도 오롯이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생 후반기에 나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을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슈퍼에이저가 되십시오. 혹시 슈퍼에이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노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파워 시니어나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있지요. 액티브 시니어가 고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고 문화활동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면 파워 시니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넘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힘차게 파급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즉,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나이를 5, 60대 혹은 6, 70대로 국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전 의식과 의지만 뚜렷하다면 80대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파워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80세 이상의 나이에도 20, 30대 못지않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닌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칭하고 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일반 노인들과 비교 분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의 뇌, 특히 기억력과 학습에 관여하는 대뇌피질 영역이 일반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두터웠으며 건강한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뇌를 젊었을 때처럼 활발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힘든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힘든 과제에는 필연적으로 피곤함과 좌절감 같은 불쾌한 감정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한계에 가깝게 육체 활동을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이 느낌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슈퍼에이저가 되는 길이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슈퍼에이저가 되는 대표적인 길로 외국어 공부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꼭 외국어 공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는 것 모두 훌륭한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제를 꾸준히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말,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하시진 않나요? 뾰족한 묘책이나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억력 감퇴의 해결책으로 여러 차례 반복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애를 썼습니다. 기억력 감퇴만큼 시간을 더 들여 반복 공부를 함으로써 이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면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라도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호수 위를 우아하게 떠다니는 백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평온하지만 그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밑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도 맞설 수도 없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까짓것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한들 큰 흐름에 무슨 걸림돌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힘을 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요? 셋째, 매일매일 잘 익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2017년 욜로라는 단어가 혜성처럼 등장해 강력한 해일처럼 우리 사회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이 표현은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즐기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상을 달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숙명이기에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삶의 긴 노정을 알차게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말로 파워 시니어로 가는 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술 중에서 고급품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술의 숙성에 있습니다. 숙성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또 얼마간 어떤 식으로 거쳤느냐에 따라 고급술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오래 숙성된 술은 인생의 온갖 단맛 쓴맛을 맛보아가며 인생의 깊은 뜻을 이윽고 체득한 중장년이나 원숙한 노인과 같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 술은 나무통의 좋은 향과 오묘한 풍취를 받아들이면서 매력적인 호박색과 함께 진정한 깊은 맛을 지니게 되는 동안에 정작 자신은 세월의 풍상 속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점점 오그라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른바 증발 현상입니다. 이 또한 우리네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술이 저절로 증발하듯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잘 숙성된 명품 술과 같은 깊고 품격 있는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또 다른 각도에서 육체적 쇠퇴에 대한 정신적 수용 태도를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파워 시니어로 가는 길의 생명수여 감로주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오는 행복감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혼자서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마실 물, 먹을 음식, 누울 자리, 읽을 책만 있다면 감사하며 노년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남은 인생 동안은 남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챙기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자신이 잘한 일이 있다면 적당한 선물을 해주면서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어려운 환경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 잠시나마 편안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